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나라 코스피가 거기에 대해서 선반영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나라는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 테이퍼링 신호에 증시 충격, 자산시장 급락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월가에서는요, 테이퍼링의 속도에 맞춰서 월가는 느긋한 이유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월가가 느긋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죠. 그거는. 다시 말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예로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7만원, 8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7만전자죠. 그렇지만 과거의 재정이 400조, 500조 때는요. 삼성전자 주식이 4만원, 5만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식이 삼성전자가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는 그 근거는 뭘까요? 여기 재정 확대잖아요. 국내에 재정을 나라에서 600조, 700조를 풀게 되면요. 삼성전자 주식은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년 전, 3년 전만 해도 3억, 4억 가던 게 지금 7억, 8억 갑니다. 7억, 8억 가던 거는요, 지금 15억 정도 가니까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 다시 재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7만전자, 8만전자에 대한 정당한 가격의 결정권에 대한 그 가격의 레버리지가 확보되는 거죠. 과거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정부가 재정을 600조까지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격은 만약에 4만전자, 5만전자, 6만전자 갔을 경우에 삼성전자는 저평가 영역에 드는 거고요. 정부가 재정을 600조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재평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한 7만 5천 원 정도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년에 정부에서 600조 재정을 확보합니다. 재정을 600조 푼다는 건요. 시중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월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월가가 느긋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월가가 느긋한 이유는요. 미국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에 대한 그 고평가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그 계기가 되죠. 금리를 올린다지만 금리를 얼마큼이나 올리겠습니까? 미국도 2%, 3% 선에서 거기를 지금은 최상단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비춰보면 저희 나라 금리 같은 경우도 4%, 5%대가 최상단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당연히 오르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게 바로 카카오 주가의 급락입니다. 급락. 이거는 금리가 오른다는 그 악재보다는요. 바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그 악재가 더 많이 작용했습니다. 금리보다는 정책입니다. 카카오의 하락은요. 지금 뭐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요. 정부에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서 카카오가 떨어지는 거죠. 금리 상승과는 크게 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애플이 4조 6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상장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상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카카오의 가격은 수정되는 게 당연한 거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카카오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기대에 의해서 올라갔으니까 기대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바로 이 코스피에 카카오의 가격이 반영됐겠죠.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이 카카오 주가보다는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올렸다지만 경기가 활성화돼서 반도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요? 삼성전자 이익도 차츰 늘어나게 되고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개나 소나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을 많이 투자하고요. 자본이 많이 투입된 상태에서 삼성전자만큼의 독점력과 이익금을 창출하려면요. 앞으로 중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만큼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해야지 삼성전자 수준을 따라갈까 말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플랫폼 기업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앞으로 주가는 보일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라고 그래갖고요. 애플같이 플랫폼 기업화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삼성화만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전입니다. 그 가전을 토대로요. 삼성전자가 이거를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한테 어떻게 해요? 판매가 아닌 다시 말해 리스를 통한 제2, 제3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입니다. 삼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죠? 삼성물산이 있죠. 삼성물산은 뭐를 하죠? 삼성전자를 통해서 사업화 기회를 많이 모색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삼성을 통해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익을 삼성물산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삼성이 만약에 플랫폼화 기업이 되면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잠깐만요. 삼성이 제조업 중심의 기업의 모습에서 플랫폼화 되는 그 기업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같은 주식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주 차트를 한번 봅니다. 예, 지금 거침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주 차트를 봅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거침없는 상승에 요즘에 조정의 폭이 큽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제2, 제3의 주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화 같은 사업화를 통한 제2, 제3의 이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주 차트를 볼까요? 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요. 삼성전자가 삼성가전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플랫폼화 돼갖고 접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삼성전자도 애플 못지않는 만큼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가전은 LG전자 가전하고 경쟁을 하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의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갖고 소비자를 끌어들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전만. 그럼 삼성전자가 이 판매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다시 말해 웅진코엘 같은 사업 모델이 삼성전자에 접목을 했을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의 값어치는 지금의 10만 전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15만 전자, 20만 전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각각의 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의 사업부만큼 다 이걸 만약에 계열 분리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지금보다 1.5배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반도체, 삼성 가전 이런 형식으로 삼성이 각각의 기업을 분할하고요. 그거를 플랫폼화 사업하는 거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갖고 어느 게요? 제2, 제3의 자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을 결제를 할 수 있는 삼성 모바일 기업을 만든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삼성 모바일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그 가전을 리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웅진코웨이 같은 사업 모델을 삼성 모바일을 통해서 만약에 제2, 제3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요. 삼성전자는 삼성 모바일에 삼성전자가 생산한 가전제품을 납품하고요. 삼성 모바일은 그걸 통해서 각각의 개인 회원을 모집해갖고 각각의 개인들한테 삼성전자가 생산한 가전제품을 2년이나 3년을 계약해갖고요. 웅진코웨이처럼 삼성전자를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한테 리스를 했을 경우에 삼성전자의 이익금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힘은요.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삼성 모바일을 통해서 웅진코웨이의 사업 모델을 접목을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값어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는
중국에서는 퇴출됐지만요. 만약에 인도 같은 데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준다. 어떻게요? 회원 가입을 통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전을 구입하는데요. 구입하는 모습이 아닌 리스를 통한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요. 지금의 삼성전자 대리점들은요. 물건을 파는 입장이 아닌 물건을 리스해주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한 2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나로 묶인 그 값어치보다는요. 삼성전자를 각각의 사업 분할을 통해서 각각의 사업부가 기업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가 될까요? 삼성 반도체가 되겠지만 이 같은 경우 앞으로 애플이 기업 시총이 상당히 커진 이유는 바로 플랫폼화입니다. 플랫폼화. 외부 결제를 통해서. 그럼 삼성 같은 경우도 플랫폼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삼성 모바일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그걸 통해서 제2, 제3의 웅진 코웨이 모델을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삼성 같은 경우는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지만요. 플랫폼 사업자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입니다. 이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사업부로 분할할 가능성이 커요. 건설, 유통, 제조, 그 다음에 패션 이런 쪽으로 분할을 했을 경우에 삼성물산의 값어치도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가 아닌 리스, 웅진 코웨이 모델을 접목을 했을 경우에 삼성물산의 값어치도 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특히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가로 환산했을 경우에는요. 삼성생명의 기업 값어치보다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우린 여기서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합니다. 재정 확대를 하면요. 시중에 돈이 많아집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건 지금 3,000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3,100이나 3,200이죠. 코스피도 4,000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게 바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삼성전자가 제조해서 플랫폼화로 사업 모델을 변신했을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의 값어치는 지금보다 2배가 뛰어 오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값어치가 2배가 뛰어 오르면요. 코스피는 4,000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코스피 4,000의 꿈. 결국은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건 바로 미국에서 돈을 계속 풉니다. 돈을 계속 풀면요. 미국에서 돈줄을 조인되지만 아닙니다. 테이퍼링을 가시화하게 된다고 해도 미국은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수혜 볼 가능성이 크고요. 카카오나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헤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사업 모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삼성 모바일이라는 가칭 삼성 모비라는 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납품을 하고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삼성이 애플과 같은 사업 모델과 웅진 코웨이 같은 사업 모델을 접목을 했을 경우에 삼성전자의 값어치는 과연 7만 전자, 8만 전자, 10만 전자밖에 안 될까요? 삼성전자는요. 사업 모델만 변경을 해도 애플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의 대부분은 누가 갖고 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연금이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50% 이상의 주식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